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병 문화 김영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전쟁으로 보는 세계 정치 질서를 수원 영화도장 한승철 소사님을 모시고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소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상제님께서 보신 천지공사의 기본 틀과 동학혁명에서 러일 전쟁까지 알아봤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난 시간엔 상제님 천지공사를 통해 20세기 이후의 세계 정치 질서를 살펴봤습니다. 우선 역사를 보는 새로운 관점으로 이신사 역사관에 대해 알아봤고요. 인간 역사는 자연의 변화 원리를 바탕으로 신명들이 이를 매개하여 인간 삶 속에 개입함으로써 사건으로 전개된다는 것인데요.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상제님의 천지공사입니다. 천지공사는 상제님이 이 선천상극 질서에서 비롯된 인간과 신명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후천 성경을 열어주시기 위해 기획하신 인류 역사의 이정표입니다. 상제님이 천지공사를 보신 1901년 이후 역사는 상제님 천지공사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천지공사는 다섯 신선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바둑을 두는 이 오선이기 도수와 크게 세 번에 걸쳐 바둑 대국을 펼치는 실음판 도수를 틀로 둥글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근대사를 연 이 동학혁명과 이 청일전쟁 이후 벌어진 러일전쟁은 이 상제님 천지공사로 펼쳐진 것으로 그 결과 이 서양 제국 세력이 이 동양에서 물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사 하면 주로 서양을 중심으로 기술해 왔잖아요. 그런데 근대 세계사의 출발이 동학혁명으로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은 참 인류사를 다시 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강국 러시아를 물리치면서 세계는 그 전보다 더 요동치지 않습니까? 네, 이 일본이 이 청과 러시아라는 이 강대국들에게 승리를 거둠으로써 일본은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이 제국주의 열강의 일원으로서 이 지위를 확고히 했는데요. 이 반면에 러시아는 이 내부의 불만을 무마시키기에 유럽의 발칸반도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러시아의 이러한 유럽으로서의 관심 전환은 발칸반도를 화약과로 만들었고 마침내 이 새로운 갈등으로서 제1차 세계대전을 야기하는 직간접적인 실마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당시 발칸반도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 범슬라브주의와 이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 벙게르만주의가 격렬하게 이제 충돌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1914년 6월 오스트리아의 페르디난드 그 황태자 부부가 이 발칸반도에 있는 이 보스니아의 수도 이 사라예보를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이 세르비아의 청년에게 암살되고 맙니다. 이 사건을 도화선으로 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데요. 상제님은 이제 이 동양에서 서양 세력을 몰아내고 이 누란의 위기에 처한 이 약소국을 건지려면 이 서양 열강 사이에 이 싸움을 일으켜야 하리라 이제 하셨는데요. 이 천지공사를 통해 이 조선의 신명을 서양으로 보내 이 서양에서 이제 긴장이 조성되고 이 전운이 돌도록 하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로 질정하신 애기판 씨름이 이 러일 전쟁과 제1차 세계대전으로 드러난 건데요. 하지만 수천만 명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일으킨 1차 세계대전을 긍정적인 의미로 바라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도록 천지공사를 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상제님 말씀에 이 공사의 결정으로 인하여 이 천하의 모든 약소민족도 이 조선과 같이 제 나라 일은 제가 주장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투르크의 이 네 전제 국가가 붕괴되어 이 공화국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배를 받던 이 약소 민족들은 미국의 이 윌슨 대통령이 주창한 민족 자결의 원칙에 따라 대부분 독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영국과 이 프랑스의 식민지에 대해서는 민족 자결의 원칙이 적용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전순국들이 이 패전국 독일에게 가혹한 이 배상을 강요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의 이 불씨가 싹트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상제님이 이 천상조화정부에서 짜놓으신 이 세계 일가 통일 정권이 1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그 종결과 함께 이 지상에 발현되었다는 점입니다. 국제연맹이 바로 그것인데요. 그러나 이는 미국과 소련, 독일 등 이 강대국이 불참함으로써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새로운 세계를 여는 준비 과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제님 천지공사를 통해 그 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먼저 소상히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국제연맹을 중심으로 세계 통일에 발걸음을 내디뎠지만 다시 험난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죠. 바로 상제님께서 질정하신 총각판 씨름인데요. 이 총각판 이 씨름의 환경은 이 세계 대공황 이후 식민지를 확대 재편성하여 세계 제국을 이루려던 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등장하면서 조성되었습니다. 그 중심을 이룬 대표적 세력이 바로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였습니다. 1930년대 일본은 이 군부가 중심이 되어 이 대공황의 위기를 침략 전쟁으로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 국가 전체를 거대한 이 병영으로 만들어 이 국민들을 통제하였고, 백인들의 침략에 맞서 아시아인의 세상을 건설하자는 이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군부의 힘이 커지는 가운데 이 청일 전쟁, 러일 전쟁, 그리고 이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의 단맛을 본 일본은 이 거대한 땅 중국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1931년 9월 18일에 이 만주를 침공하여 이 만주국을 세운 것도 모자라 중국 본토까지 이제 잡아먹고자 했는데요. 1937년 7월 7일에 그 노구교 사건을 빌미로 28일이 되면 이 베이징을 총공격하면서 바로 이 중일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후 일본이 이 난징을 점령하면서 중국이 항복할 줄 알았으나 중국은 오히려 이 극공합작을 통해서 항일 의지를 불태우고 숭숭장구하던 일본은 주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1938년 일본이 이 동아시아의 신질서 건설이라는 이 동아신질서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 영국, 미국 등의 이 대일 감정이 이제 악화되고 이 중일 전쟁을 둘러싼 일본과 영국 그리고 미국과 프랑스의 이 적대 관계가 이 격화되면서 중일 전쟁은 국제화되어 갔습니다. 네, 장차 일청 전쟁이 두 번 일어나리니 두 번째 일어나는 싸움이 10년을 간다는 상제님 말씀처럼 만주사변에 이어 중일 전쟁까지 일어났는데요. 두 번째 전쟁이 10년을 간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대륙 침략의 야욕을 더욱 불태우며 1931년 만주를 침공했습니다. 이것이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일청 전쟁이고요. 그 후 일본은 1936년, 1937년부터 이 본격적인 이 중국 공략에 나서면서 이 두 번째 일청 전쟁인 중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10년 동안 이어진 끝에 중국이 승리하면서 끝날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일본은 중국을 침략하기에 앞서 독일과 이제 방공협정을 이제 맺었고요. 중국은
중일 전쟁 발발 직후에 중소 불가침 조약을 이제 체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중일 전쟁의 이 총각판 씨름은 중국과 일본이 이 주연을 맡고 이 소련과 독일이 이 각기 훈수를 두는 이 조연을 맡아 중국과 소련 대 일본과 독일의 이 대결 구도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총각판 씨름의 이 5선이기 구도가 다시 형성된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하면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를 계기로 미국이 참전하게 되면서 전세가 뒤바뀌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일본의 앞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꾼이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1941년 8월에 미국의 루즈벨트는 일본의 이제 강경한 태도를 취하여 이 말레이 반도와 이 동인도 제도에 있는 이 주요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이 정책에 합의하는 등 일본의 야욕을 알고 중요 자원의 교역을 중지시켰습니다. 일본은 이런 미국과 전쟁에 불가피하다면 초전박살을 내어 앞길을 훤히 트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택한 것이 1941년 그 12월 7일 이 새벽에 미국의 태평양 전력이 집중되어 있는 이 하와이 이 진주만을 급습한 것입니다. 일찍이 자신들에게 이 문화를 전해준 스승의 나라 조선을 침탈하고 이 갖은 패악을 저질러온 일본이 또다시 그들에게 이 근대 문명의 길을 열어준 미국을 침공한 것이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본의 미국 기습으로 이 태평양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그것은 이 태평양 함대를 이렇게 무력함으로써 일본이 이 동남아 일대를 이렇게 쉽게 장악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미국은 곧바로 연합국 일원으로 이 전쟁에 참여했는데요. 이 히틀러가 미국에 이제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미국은 이 독일과의 전쟁에도 이제 발을 담그게 되면서 진정한 세계 대전으로 이제 커지게 된 것입니다. 이 총각판 씨름이 이전의 애기판과 가장 다른 점은 바로 이 핵무기라는 새로운 무기가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전 세계 인구의 20%가 전쟁에 동원되었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무기가 전쟁 동안 문명을 파괴시키고 5천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결국 이때 등장하기 시작한 핵무기가 지금 우리 한반도 위기의 최대 현안이죠. 다행스러운 일은 2차 세계대전의 결과 상제님 천재공사에 따라서 세계를 하나로 결속하기 위한 국제연합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 후 인류는 새로운 위기, 새로운 위협을 이제 맞이하게 됐는데요. 60여 개 나라가 참여하여 5천만 명 이상의 목숨을 잃은 것도 모자라 인류는 이 핵이라는 이 가공할 만한 이 무기에 노출됨으로써 새로운 위험에도 대처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인류를 전멸시킬 수도 있는 이 핵전쟁이나 이 대규모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의식을 키워나갔습니다. 특히 이 세계 지도자들은 세계 전쟁과 같은 사건이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제연맹보다 더 강력한 새로운 세계적인 조직, 이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국제연합입니다. 이 국제연합은 이 국제연맹처럼 증산상제님의 세계 일가 통일 정권을 열어나가는 하나의 과정에서 탄생한 것인데요. 이로써 인류는 지구촌 통일 문명 시대, 세계 일가 시대를 향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국제연합의 등장으로 세계는 통일에 한 발짝 더 다가섰지만 불행히도 우리 민족은 남북이 분단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는데요. 이는 결국 상씨름 초반전인 한국전쟁을 낳는 불씨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떠오른 강대국이 바로 미국과 소련인데요. 이 두 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었지만 전후 약 50년에 걸쳐 세계 정치를 둘러싸고 전쟁을 벌이며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는 장차 일본이 나가고
이 서양이 들어오리라 하신 이 상제님 말씀 그대로 일본을 이어 이 조선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후 한반도는 미소 갈등과 이 자우익의 이 대립이나는 내후 외환으로 혼란을 거듭하다 1948년 남북한에 각기 독자적인 정부가 이제 수립되면서 결국 분단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이 38선도 우연히 이제 그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상제님 천지 공사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름판 때는 조선의 38선에 두고 세계 상시름을 붙이리라 하신 이 상제님의 천명으로 이 바둑판에 해당하는 한반도가 이 38선을 기준으로 이제 양분된 것인데요. 이후 이 세계 정치 질서는 이 남한과 손을 잡은 미국, 일본 대 그리고 이 북한 편을 두는 이 소련과 이 중국 두 진영으로 이 편을 가리면서 삼변 오선이기, 즉 세계 상시름판 대결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로써 천지 대세는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 상극의 천지 역사를 이 판막는 이 마지막 대결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는데요. 이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난 이 한국 전쟁은 이 상시름의 초반전으로 이 천지 공사의 맥락에서 보면 앞으로 이 새로운 문명,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 정치 질서를 여는 세계 전쟁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형제, 한 민족이 서로에게 총을 겨눈 이 한국 전쟁으로 남한과 북한은 지금도 대치 상태에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반도 위기의 최대 현안은 바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오선 위기 구도가 다시 드러났죠. 육자회담이라는 형태로 말이죠. 네, 1993년 3월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 이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제1차 이 북핵 위기가 시작된 이후에 2003년 북한의 두 번째 NPT 탈퇴 등으로 이 한반도 및 이 주변국의 긴장감이 높아지자 2003년 7월에 이 북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 한국, 미국, 일본 이 6개 나라가 참여하는 새로운 회담의 틀을 마련한 것이 바로 북핵 문제의 이 다자적 해결을 위한 육자회담입니다. 이 육자회담은 이 오선 위기의 틀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지난 100년 동안 한반도를 놓고 이 바둑을 두던 이 내신선이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그리고 주인 신선인 이 남북한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이는 이 다섯 신선이 한반도를 놓고 벌이는 오선위기 파워게임이 이 결승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자회담은 2013년 2월 이 북한이 이 3차 핵실험에 성공함으로써 이 사실상 이제 끝이 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지금은 이 핵무기뿐만 아니라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까지 이 개발하려는 등 전 세계를 이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핵무기와 이 대량 살상 무기의 폐기가 이 강대국들의 어떤 이 평화적인 외교 노력이나 유엔 등 국제 기구의 협력 등으로도 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북한의 이 비핵화를 통해 이 핵무기와 이 생화학 무기를 포함한 지구촌의 모든 이 살상 무기와 전쟁 장비를 어떻게 폐기하게 되는지는 이 상제님의 이 화둔 공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육자회담의 주역들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남중국해 문제, 북한의 핵무기 등 한반도에서 언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데요. 상제님께서는 천지공사를 보시면서 현아 대세가 씨름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상씨름으로 판을 마치리라고 하셨습니다. 상씨름으로 판을 마친다. 앞으로 상씨름은 어떻게 끝마치게 되는 건가요? 지금 한반도 주변에서는
이 훈수꾼들의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데요. 이 동중국해, 이 센카쿠 열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미국과 중국, 이 일본과 러시아의 움직임은 이 날로 이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그야말로 이제 폭풍 전야인데요. 이 얼마 전 이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 100년 전에 영국과 독일을 오늘의 미국과 중국에 견주기도 했는데요. 1914년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서 울려 퍼진 이 총성이 제1차 세계대전의 개막을 알리는 이 신호탄이 되었듯이 가장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복잡한 이 한반도 휴전선에서 이 한 발의 총성이 이 불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반세기 동안 멈추었던 이 상실험이 이 초반전을 넘어 이제 결판을 내게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상제님께서 이 화둔 공사를 보시면서 만일 변상 같은 불덩이를 그냥 두면 전 세계가 재가 될 것이니라. 내가 이제 그 불을 묻어놓으라 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이 전면적 핵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상제님께서는 전쟁이 일어나면서 바로 이 병이 온다. 전쟁은 병이라야 막아내느니라는 말씀으로 이 앞으로 선천상극의 질서를 끝막는 이 최후의 상실음이 이 질병 대란으로 마무리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가을 개벽의 실제 상황이 끝나고 나면 인류는 그토록 오랫동안 꿈꿨던 이 후천 성경의 조화 세계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가을 개벽의 실제 상황을 끝내고 나서 후천 상생의 새 질서가 열린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 바둑판의 중심인 한반도,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개벽 실제 상황에서 이 한민족이 이 온 세계를 구원하고 이 통일하는 이 도주국이 되어 이 진정한 대안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제님은 한민족이 중심이 되어 이 지구촌의 이 통일 문명을 열어나가도록 세계 일가의 이 통일 정권 공사를 보셨는데요. 이 지구촌의 이 상생의 이 통일 문명을 건설하는 준비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이 남북 분단의 대결 구도와 이 4대 강국의 힘겨루기는 마지막 상실음을 계기로 이 매듭지어지면서 이 과정에서 세계가 한 가족으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존의 이 병든 상극의 문명을 끝내고 이 상생의 새로운 문명을 여는 개벽의 땅이 바로 이 한반도입니다. 이 한반도에서 선천 5만 년 인류 문명의 이 역사가 이 매듭이 지어지고 후천 새우주 문명이 시작됩니다. 상제님의 도로서 이 상생과 통일의 새우주 역사가 열리는 것인데요. 그 현장 한가운데에 우리 한민족이 있습니다. 온 인류, 온 우주와 함께 새롭게 대안이 태어나는 것인데요. 이것이 장구한 한민족의 역사 속에 이어져 온 자연과 역사의 섭리로 주어진 대안의 위대한 소명인 것입니다. 이 상제님은 이 천하대세를 아는 자에게는 천하의 살기운이 붙어 있고 이 천하의 대세의 어두운 자에게는 천하의 죽을 기운밖에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의 목적지가 무엇인지 그 대세를 살펴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는 인간의 역사를 우주의 입법과 신도의 이 종합으로 이신사의 역사관으로 바르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간 역사의 전 과정과 이 궁극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 농사 짓는 우주 일련의 이 가을 개벽 소식에 크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상제님의 이 천지 공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 하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한승철 소사님을 모시고 전쟁으로 보는 세계 정치 질서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눠봤는데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천지울로를 뜯어 고쳐 물샐 틈 없이 도수를 굳게 짜놓았으니 제 도수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1901년 이후의 인류 역사는 상제님께서 계획하신 천지공사의 세계 정치 질서가 한치의 오차 없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따라서 천지공사를 바르게 알아야 인류의 미래를 제대로 내다보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세계와 한국이 갈등과 대립으로 혼돈에 빠져 있는 이때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파악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고자 하시는 분들께 전쟁으로 보는 세계 정치 질서를 보내드립니다.